그러니까 건축 설계 용역비도 기술 용역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 설계 용역비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비의 그 체계를 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 서비스라는 개념이 건축이 뭔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건축 서비스가 뭘 제공하는 건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거기에 어떠한 지적인 노동이 들어가고 어떠한 전문성이 개입되는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설계와 용역의 체계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비보다 건축이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 책에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어떤 차이가 엔지니어링 설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이게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면 좋을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건축과 엔지니어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예컨대 뭐 엔지니어링이 그 2차원 방정식을 푸는 거라면 건축은 3차원, 4차원의 9차원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은 주어지는 문제가 명확한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바운다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건축은 문제 자체가 명확히 디파인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 서비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를 디파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려해야 될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차원. 그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 전문적 예를 들어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죠.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그 건축 설계, 건축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용역비를 합리적으로 다 건축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설계의 개념은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설계 평당 얼마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뭐 예상치 않은 문제도 발생하고 또 어떤 새로운 뭐 조사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뭐 변경도 해야 되고 뭘 또 새롭게 어떤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그냥 전체 설계비 안에서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손해보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서비스, 새롭게 발생되는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다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건축 설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다른 것이. 그래서 서양에서는 엔지니어링 설계는 대개 2단계로 되어 있지만 건축 설계는 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3단계. 그러니까 뭐 기본 계획, 디자인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시공도면 그리는 이런 3단계로 되게 이루어져요. 엔지니어 되게 2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들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평당 공사비 얼마, 평당 평당 설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 설계를 받고 그 안에서 다 해야 되니까 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주 발주처에서 돈 더 주나요? 안 주죠. 그 안에서 해. 그렇죠? 그러면 무슨 용역업체들도 연습 깎아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건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건축주한테 많은 설계비를 받고 주택 하나 설계해도 1억씩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열심히 설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수위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개인적인 경우죠.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로서의 건축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의 위상도 그 서양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가 하면 아직도 무슨 건설업자, 뭐 집장사, 뭐 제도사, 뭐 도면 그리는 하청업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축주, 건축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죠. 서양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양의 유명한 건축가들은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서양에서는 건축가라는 직업 자체가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다른 전문직보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하는 굉장히 재능 있고 유능한 그런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죠. 그만큼 건축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건축가의 그 전문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만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Sir잖아요, 그렇죠? Sir 노만 포스터 자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그 설계자인 건축가가 가장 그 최고의 권위를 지위를 인정받죠. 그래서 그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노만 포스터가 그 이노베이션을 설계했잖아요. 완공됐을 때 그 키를 넘겨주는 그런 세레모니를 한단 말이죠. 포스터. 지금 이것은 그 드레스덴의 역사, 이것도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동식 나라에 건축가가 연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불러주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가 불러주면 고마워. 불러도 메인 그 자리는 못 차지하고 건설회사 사장이 현장 소장이 아마 그 메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건설회사 이름은 나와요. 신문. 건축가 이름은 안 나오죠. 지금도 건축가 이름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어느 건설회사에서 시공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건설이 건축의 위에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죠. 건축은 수단입니다. 건축가가 왜? 건축이 왜? 서양에서 건축가의 지위는 상당히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건축 경기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건축 경기 안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죠.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너무 많이 지었고 그리고 다 거의 오래된 역사 도시들이기 때문에 지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건축과의 학생들이 많죠. 건축이 매력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과 졸업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직 영역 학문은 여전히 서양에서 존경받고 어렵죠.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서양에서. 굉장히 오래됩니다. 비트루비우스 지난 시간에 봤죠? 비트루비우스 건축을 얼마나 중요하게 일합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알베르티도 그러한 건축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자신의 책에서 많이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그 신, 이 우주를 창조한 그런 신이 아키텍트의 비유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아키텍트는 세컨드 가드스.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르네상스뿐 아니라 이집트에서부터도 건축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인정받아왔죠. 그 피라미드의 설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모텝. 이모텝은 거의 뭐 파라오 다음간 지위에서 뭐 제사장이기도 했고 건축가이기도 했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태츄까지 남아 있는 거죠. 서양에서 이런 건축가의 높은 지위는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건축이라는 학문이 서양에서 쭉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배경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건축가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피라미드 건축가가 이모텝.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시대에는 사실은 그 고대나 르네상스에 비해서 건축가의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세 시대에도 건축가는 상당히 그 높은 지위를 유지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르네상스 때부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르네상스 때부터는 건축가는 그 인문학자의 수준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문학자의 수준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서양에서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축가의 위상,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는 꿈, 허상 그런 것이죠. 이거는 그 제가 있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만화를 잘 그리세요. 그분이 어디 연재하는 건축에 관한 만화인데 제가 재밌어서 하나 카피했습니다. 설계 공모 통해서 당선되면 뭐 설계 조정관, 검수관 해서 뭐 쭉 거치다 보면은 이렇게 당선된 안이 이렇게 보죠. 뭐 이거는 뭐 아주 약간 희화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에서 겪는 건축가의 지위는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발주처, 공무원 어디를 가든지 을이죠, 을. 을. 갑과 을 아시죠? 건축한 그냥 을입니다. 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바꾸라고 바꾸고. 그게 아마 그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그 건축가의 서양에서 같은 건축가의 높은 지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를 그렇게 그야말로 건조 환경을 창조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디자인 빌드를 총괄하는 전문가로서 아키텍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건축가를 그냥 그 설계 그 도면 제공하는 기술자, 하청업자 정도로 생각을 건설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그 대형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부나 지방자치를 할 때는 그대로 받는데 지금 물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지만 뭐 한때 여기 왜 한국 건축가가 하나도 없느냐 뭐 이러면서 그 건축계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영상 프로젝트. 근데
있을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건축가의 지위는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할 만큼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외국 건축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외국 건축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이중 기준이 있어요. 서양의 건축가와 한국의 건축가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건축가는 하층업자, 뭐 동면 제공업자 정도로 취급하죠. 근데 서양의 유명 건축가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요구에 다 따릅니다. 설계비도 많이 줍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의 건축가가 와서 스케치 칙칙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업체들이 건설할 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 설계사무소에서 뭘 했는데 시공사에서 하다가 조금 어렵다? 그 설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줄 구워서 어떻게 해가지고 더 싸고 쉬운 방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축가의 위치와 서양 건축가의 위치는 더블 스탠다드라고 동일한 건축사의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건축이라는 건축가의 지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에는 있죠. 서양 건축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의 방식대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는 학문으로서의 건축이 없습니다. 서양에서 건축은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실무적 학문, 그래서 이게 프로페셔널, 의학 법학.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실무적 학문, 학문 분야가 지식 체계, 지식의 분류 체계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축가 나오셨죠? 건축학과. 그렇죠? 근데 건축학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에. 진짜 황당하죠. 족보에 없는 학을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학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별로 의아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책이라는 거,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분류책이죠.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포괄적인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건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인공물, 자연 있죠. 수학, 물리학, 화학 있고 생명, 인공물, 그다음에 인간.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인공물에 보면 화공, 전기, 정보 하고 건설, 교통이 있죠. 건설교통. 이 건설 교통의 캐다고리의 중분류를 보면 시설물, 설계, 해석, 기술. 여기에 소분류에 보면 이제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건축물을 뜻하시는 것이죠. 인공물. 그 다음에 교육과학부에서 우리나라의 학문 영역을 분류해 놓은 학문의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있죠. 이 학문의 분류 체계는 물론 이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학. 바로 엔지니어링이죠. 영어로 하면 바로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철학, 문학 나오다가 이제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의 뭐 기계공학서부터 시작하겠죠. 쭉 나오다가 이제 통합공학,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학의 하위 분류로서 건축공학이 쭉 있고, 그 건축공학의 하위 분류로서 건축공학 일반, 건축계획 설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론 건축사, 또 말하자면 공학의 한 분야로서 건축공학의 한 분야,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키텍처는 아키텍처고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로서 아키텍처 엔지니어링이 있고, 아키텍처 엔지니어링의 하부에 디자인도 있고, 시어리도 있고, 히스토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건축에 관한. 그러니까 건축학, 아키텍처, 혹은 뭐 디시플린 오브 아키텍처 이런 게 없어요. 서양에서는 학문의 분류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표준적인 분류치. 아트 앤 휴머니티 쭉 있고, 아트 앤 휴머니티 있고,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키텍처는 여기 있습니다. 아트 앤 휴머니티. 왜냐하면 아키텍처는 뭐예요? 서양에서 아키텍처라고는 디자인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기술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링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건축을 실현하는 수단의 지식인 것이고, 오히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고, 디자인하는 데는 그것은 결국 인간에 관한 학문이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죠? 휴머니티. 그게 바로 휴머니티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서양에서 아트 앤 휴머니티에 속해요. 아트 앤 휴머니티에 속해요.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아키텍처. 아트, 뭐 컨트롤 스타, 히스토리 이런 거 같이 있습니다. 반면에 엔지니어링은 뭐 시빌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서양에서는 학문의 분류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문으로서의 건축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문의 분류체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은 공학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체계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가 공과대학이죠. 최근에 뭐 몇몇 대학에서 건축대학을 공과대학을 분리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독립된 건축대학으로. 서양은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서양은 스쿨 오브 아키텍처가 대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에서 건축과는 공과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분류도 공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학.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건축과에 진학할 때 이과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문과 학생들은 지원 못합니다. 공학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서울대학에서 건축과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건축과랑 산업공학과만 문이과 그릇이 뽑겠다고 제가 그런 거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과, 공학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회 논문집이 있어요. 건축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건축계획에 관한 논문집, 이런 거 전부 다 공학계열 논문집입니다. 우리나라 그 학문 분류 체계상에서. 심지어는 건축역사학회가 있는데요. 건축역사 연구라는 그 건축역사학회에서 나오는 논문집이 있어요. 그것도 공학계열 논문집입니다. 뭐 일관성 있죠? 또 공학이니까. 공학계열 논문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론이나 역사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연구재단에 이제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거 신청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하는 건 사실 인문학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디자인 이론이나 역사 뭐 비평 그런 거니까. 그런데 공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엔지니어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가다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연구재단에서 연구를 받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결과를 낼 때 그런 문제가 또 걸리더라고요.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SCI라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논문집에 이제 SCI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 Science Citation Inde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공학, 그러니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 논문의 그 인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학, 무슨 공학 그런 쪽의 논문들이에요. 근데 원래 건축학 논문은 SCI가 아니라 AHCI라는 계열에 속합니다. 그건 Art and Humanity Citation Index예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Art and Humanity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재단에서 공학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뭐 건축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니까, 연구를 하니까 그 결과물을 SCI 논문집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SCI 논문집에. 그 공학 과학 계열 논문집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국제 논문이거든요, 그게. 아니, 근데 서양에서는 건축은 SCI가 없어요. Art and Humanity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국제 기준의 분류 체계에 맞지 않는 학문은 건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게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축과 건축 관련 학문들. 예를 들면 뭐 도시 설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나라의 조경은 자연과학에 속해 있나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도시기획은 사회과학이, 아니야. 도시 설계는 사회과학에 속해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또 주거학 그런 거는 자연과학입니다. 건축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실 그런 게 건축이라는 학문에 다 속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이라는 큰 틀의 학문에 다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에 관한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주는 연구비를 받아서 미국에 그 비지팅 스칼라로 갔다 왔었는데, 그거는 미국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주는 거야. 거기서는 건축가 교수나 건축가 학생에게 그 연구 장학금을 줄 때 아트 앤 휴머니티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뽑을 때 예술, 무슨 역사, 문학, 건축을 같이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원하려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이 사실 집을 다루는 학문인데, 우리나라는 건축학이라는 게 홈리스입니다. 집이 없어요. 이 학문의 분류체계에서.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수님들, 학회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게 건축이라는 학문의 분류체계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걸 뭐 학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런 건 알지만 그래도 공학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공학 쪽에 국가에서 그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공업입국 그래가지고 그 산업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공학 계열에 지원 많이 해주고 실험 실습비도 많이 나가고 연구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학에 속해 있는 게 뭐 연구비 따기도 좋고 실험 실습비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 뭐 이 정도 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연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걸 이렇게 건축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말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겁니다. 건축계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반응이 없어요. 안 되겠다. 이게 사회를 통해서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